안녕하세요. 오셈컴입니다. 오늘부터는 2026년 신화공에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하도록 할 거고요. 페이지는 기본서의 218페이지에 해당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시험인데 얘는 시험장 따라하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서에서 시험장 따라하기에 있는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1번에 해당하는 기본 작업은 저는 생략을 할 거고요. 기본 작업 2에 해당하는 꾸미기에 해당하는 거 바로 갈게요. A1에서 H1까지 영역은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추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글꼴은 궁서를 하시고, 궁서랑 궁서체랑은 틀립니다. 자, 그래서 궁서체에 해당하는 거를 클릭하셔도 되고, 입력하셔도 되고, 크기는 16포인트를 하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글이네요. 글꼴 스타일은 굵고 기울이고, 그 다음에 밑줄은 실선을 하라고 합니다. 자, 밑줄 이겁니다. 밑줄은 우리 실선, 얘가 실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4셀에서 A의 6셀 떨어져 있는 거 블록 설정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블록 잡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A4에서 A6, A7에서 A9, 그 다음에 A10에서 A12의 영역은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추고, A3셀에서 H3셀은 셀 스타일을 파랑 강조색 5번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셀 스타일. 자, 저는 지금 현재 노트북이라서 화면이 작아요. 그래서 셀 스타일로 보이지만 다르신 분들은 펼쳐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모습 중에서 셀 스타일은 파랑 강조 색 5번. 자, 보이시나요? 얘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F3셀의 자격증은 한자로 하라고 하네요. F3. 자, 여기 있는 거는 한자로. 자, 한자로 변경하시려 그러면은 블록 설정하시든지 아니면 커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 설정을 하시든지 커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자 키 눌러서 자격증 해당하는 거 한자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 형태는 한자. G예사에서 G의 12셀의 이름 영역의 이름을 입사연도로 정의하라네요. 이름 상자에서 입사연도. 자, 입사연도로 하시면 될 거고요. H4에서 H12에 해당하는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를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기호 앞 숫자 뒤에 만원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 하셔서 셀 서식에 가시든지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1번을 눌러주시든지 사용자 지정에 와서 숫자니까 샵 콤마 샵샵대로 앞에가 천 단위 때문에 샵 콤마 샵샵대로 자 그리고 뒤에다가 만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그쵸? 만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3에서 H2, A3에서 H12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하시고,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라고 합니다. 자, 되셨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10점이 점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본 작업 3번. 자, 세 번째는 우리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부합을 하면 조건에 맞는 거를 만들어주고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한글을 표시 안 나게 하는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분명히 A4에서 F1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요 제목은 들어가지 않고요. A4에서 H에 15까지 범위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구분이 일반이면서 AND네요.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래서 행 전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을 다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글꼴색을 표준색의 파랑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홈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에 오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자, 여기다가는 조건이 두 개니까 일단 해당하는 AND가 들어갈 거고요. 이면서니까 그쵸? 자, AND 첫 번째 조건은 구분이 자, 조건부 서식에는 혼합 참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F4를 2번 눌러주시고 구분이 일반이면서 조건 하나. 두 번째 조건은 분양가가 F의 4셀 F4 2번이 작다. 그쵸? 여기서도 1000만 미만인데 콤마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자, C열, F열 앞에 달러 붙는 이유는 블록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하시면 달러가 없으면 절대 참조에 해당하는 애가 없으면 얘는 B도 갔다가 C도 갔다가 하기 때문에 기둥을 세워주기 위해서 절대 참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얘가 조건이 만족을 하면 우리 표준색을 파랑, 글꼴에 가셔서 파랑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글꼴 색깔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글꼴의 스타일은 굵게 하시고 확인. 그리고 확인하시면 모양이 나왔을까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을 사용을 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개, 3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한 번만 하시고요. 혹시라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에 오셔서 여기에 하나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세 번째 계산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산 1번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이거나 이면서는 AND고 이거나는 OR입니다.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 이상인 학생의 총점의 평균을 구하시오. 조건은 A 13에서 C의 15 사이에 하라고 합니다. 총점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함수가 라운드 D average입니다. D average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하고요. 라운드는 반올림이 되면 반올려주고 안 되면 버리는 게 라운드입니다. 자, 일단 조건부터 갈게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고급 필터랑 비슷하죠. 그래서 성별과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필요하네요. 성별, 영어 점수를 데이터베이스도 될 수 있으면 복사 붙이기를 하세요. 자, 여기다가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봅니다. 성별이 남. 그래서 성별이 남. 자, 붙여주시고. 그리고 영어 점수가 9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90.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잖아요. 그죠? 성별이. 그래서 여기 더 할 수 있는데 칸이 여기에서만 하라 그러면은 나란히 밑으로 적으면 성별이 남이 붙어 있으면 우리 그거지만 떨어져 있으면 OR이 됩니다. 그래서
성별이 여. 그리고 영어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 점수에서 따로 하나 더 와야 되겠네요. 여기도 나란히 적으면 and, 여기서 만약 밑에 적게 되면은 OR이 될 건데 여자도 같이 나란히 한 줄에 적기 때문에 and가 됩니다. 자, 수학 점수가 90 이상입니다. 90. 이게 조건이고요. 자, 여기다가 average, D average부터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D average, D가 붙으면 무조건 전체 범위, 콤마, 필드, 어느 지점을 가지고 계산하겠느냐, 계산할 지점이에요. 그래서 필드는 총점이에요. 총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는 F의 2셀이라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저는 6이라고 할게요. 콤마, 크리테리아, 조건은 A의 13부터 C의 15셀까지 되겠네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272.75가 나온다. 그쵸? 얘를 라운드 하래요. 어디까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근데 마지막에 요 0.05가 오니까 라운드를 하면은 반올림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72.8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요 숫자를 가지고 라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요 아까 272점 나왔죠? 요 숫자를 콤마 한 자리까지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콤마 1 하고 엔터 치시면 278.2가 나옵니다. 1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2번은 제품 코드와 판매량 그리고 판매가표를 이용하여 총 판매액을 계산하시오. 총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인데 판매가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코드를 보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판매가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와 판매가표를 참조하여 계산하세요. 그래서 우리 hlookup, vlookup, right, left 함수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자, left, right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우리 제품이 코드가 n에 있죠. n에 있으면 얘는 vlookup. 만약에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행에 다 붙어 있다. 그러면은 얘는 hlookup.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 개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left로 코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eft h의 3셀에서 콤마 하나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근데 left는 생략해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mid랑 안 헷갈려 그러면은 일단 저는 적겠습니다. 자, 텍스트에서 몇 개를 추출할까요? 어디에서? 왼쪽에서. 그래서 하나를 추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C가 나오네요. C가 나오면 8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 찾기 위해서 이제 vlookup이 들어갈 거고요. 자, 요 lookup은 찾았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콤마 table array 어디에서 찾을 거냐? 표로 되어 있는 범위. 그래서 n에 우리 4에서 5에 6까지 되겠네요. 자, 요 제목도 범위 잡아도 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혹시 index라는 함수가 나오면은 얘가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목을 빼고 들어갈 거고요. 자, 요 범위는 채우기 하면 또 바뀌겠죠. 그래서 고정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콤마,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열 번호. 그래서 요 범위 잡은 곳에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n이 첫 번째 열, 5가 두 번째 열.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판매가니까 두 번째 열. 자, 그리고 콤마, 이것도 중요하죠. 유사, 비슷한 걸 할까요? 정확한 걸 할까요? 근데 찾고자 하는 게 문자죠. 그래서 정확히 하고
정확히는 우리 펄스나 0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요 범위 중에서 같은 애가 얼마입니까? 나왔어요. 80만원 나왔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가 또 있어요? 그쵸? 판매량이 있네요. 판매량은 앞에서 하셔도 되고 뒤에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작업을 하십시오. 자, 그랬더니 5,200만원 채우기. 자, 2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또 볼까요? 자, 3번은 함수로 봤더니 if and average 나오네요. 그래서 1월, 2월, 3월의 매출이 해당 월의 평균 이상이면은 효자 도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라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and 안에 들어가야 될 게 average가 있고요. 각 셀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 and나 or이 나오면 if 문일 때 비교하는 게 또 없어요. if는 논리식 또는 논리 값인데 여기서는 값으로 들어갑니다. 1월에 해당하는 게 전체의 평균보다 큽니까? 이상이면니까 크거나 같다가 그렇죠? 자, 6,500이 요 평균 이상이고 얘도 평균 이상이고 얘도 평균 이상이면은 얘는 효자 도서라고 하고 아니면 공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and 들어갈 거고요. 저는 and만 들어갈 겁니다. 자, 그 and 안에 1월, 2월, 3월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시의 19셀에 해당하는 숫자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평균 이상. 그쵸? 평균, 전체 1월 달의 평균 이상이고 고정시켜야 되죠. 자, 이거 조건 하나. 두 번째 조건은 2월에 해당하는 수험표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얘도 2월에 해당하는 평균 이상. 자, 그리고 콤마. 세 번째, 3월에 해당하는 우리 숫자가 또 크거나 같다. 뭐보다 3월에 해당하는 평균 이상. 자,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합니까? 라고 and가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엔터 쳤더니 얘는 아니래요. 그쵸? 세우기 해보시면 여기는 맞다 그러고 여기도 맞다 그러는데 여기는 아니다. 그쵸?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그쵸? 펄스 대신에 공백, true 대신에 효자 도서. 자,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이제 if 문이 들어갑니다. 자, 결과는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얘가 결과가 만들어진 거고요. 요 결과가 true면은 보시면 true면 어떻게 할래? false면 어떻게 할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true면 얘는 효자 도서라고 하시고 아니면 공백으로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는 지금 현재 if, and, every 다 들어갔죠? 그에는 공백이 나올 거고 여기는 효자 도서가 3개가 나오네요. 자, 얘가 좀 찝찝하다 싶으면 에브리지를 한번 해봅니다. 에브리지 하셔서 뭐 우리 얘도 따로 해보고 해보시면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맞는지 확인해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거는 조금 시기 길기는 길다, 그쵸?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4번 이거네요. 자, 4번도 봅시다. 4번은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1이거나 3이면 남자, 2이거나 4면은 여자로 표시하세요. 미드 나왔습니다. 미드는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 나타낼래요? 라는 얘기고요. 추즈는 우리 미드로 만들어 놓은 개수만큼 들어가는 게 추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추즈, 자, 추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1이면 1 또는 3이면 남자인데 1 남자, 2 여자, 3 남자, 4 여자 이렇게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드 일단 추출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그쵸? 콤마 스타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특수문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했더니 1이라고 나왔네요. 채우기에 보시면 1, 2, 3, 4 나오죠. 그래서 추저는 4개의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보니까 1, 2, 3, 4가 남자 여자인데 추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해당하는 게 값이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에다가 choose 얘가 첫 번째이면은 남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이면은 여라고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면은 남이라고 할 거고요. 네 번째면은 여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 if문이 들어갔으면은 좀 간단하게 if나 or이 들어갔으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choose는 나오는 개수만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여기는 남이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는 여, 남, 여남 잘 나오죠? 그래서 복사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수에서 마지막 5번. 5번은 성별이 여이면서 성진 여부가 성진인 여사원의 성진자 수를 수네요. 일단 수입니다. 수를 세례 계산하시죠. 그럼 조건이 성별이 여자고 성진 여부가 성진 조건이 2개입니다. 자, 숫자를 하라 그러면은 카운트에 해당하는데 우리 카운트에 해당하는 게 지금 카운트 if랑 카운트 if즈랑 2개 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였으면 카운트 if인데 조건이 2개니까 if즈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된 여사원 성진사 수 뒤에 명을 포함을 하여 표시하세요. 자, count if즈 조건이 2개예요. 첫 번째 조건은 자, 성별이 크리테리아 랭지 1 첫 번째 범위들 중에서 콤마 열을 갖고 오시면 되고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성진들 중에서 콤마 자, 여기서 성진만 뽑아야 되는 거죠. 성진 자, 인 숫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count if즈 자, 엔터 쳤더니 2명이 나오네요. 자, 여자 그리고 여자 중에서 성진에 해당하는 거 2명 맞죠? 여기다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and 연산자 붙이라네요. 자, and 연산자 하시고 명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우리 마지막 5번에 해당하는 답입니다. 자, 됐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 세 번째 함수 자 이렇게 추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나눌 테니까 본인들이 풀이를 하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아보시고요. 자, 저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라고 말은 하지 않고 싶고요. 처음부터 쭉 연결해서 하시다 보면은 잘못되면은 어디가 잘못된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각각 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붙이고 하시는 게 이해하시는데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분석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통조림 가공 생산 현황표의 가공 품명은 필터, 생산1은 행, 가공팀은 연로 처리를 하고 값의 목표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A20셀에서 시작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자, 근데 여기에는 보다시피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병합된 게 없어요. 그래서 블록 설정하셔도 되고 클릭만 하셔도 됩니다. 자,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기존 워크시트에 A의 20셀을 클릭하시면 일단 피벗 테이블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상공은 지금 문제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공 품명은 필터로 놓고 생산1은 행으로 넣고 그 다음에 가공팀은 열에다가 넣고 값에다가는 목표 매출액 매출액을 값에다가 넣고 근데 얘를 평균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바로 클릭하셔가지고요. 값 필드 설정에 오셔서 평균으로 바꿔서 확인하시면 평균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 합계만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외 나머지는 그냥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요약 및 필터에 오셔서 열의 총 합계만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행은 체크를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만들어질 겁니다. 피벗 테이블 상공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가끔씩 월 단위로 하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룹에 가셔서 우리 없애면 될 거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라도 월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면 앞에 더하기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안에 클릭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그룹에 가셔서 여기서 월만 선택하시고 일은 그냥 선택을 푸시면 돼요. 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분석 작업 2로 갈게요.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221페이지 가니까 더 있네요. 생산 1은 월 단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클릭하셔서 그룹에 가셔서 1은 체크 푸시고 확인. 그러면 월 단위로 만들어졌을 거고요.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와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를 범위 잡으시고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면 표시 형식이 있나요? 요 표시 형식에서 우리 숫자, 천 단위, 확인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고 확인 또는 바로 범위 잡고요. 우클릭 하셔서 셀 서식에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 여기 오셔서 안에 값 필드 설정에 오셔서 여기서 표시 형식 들어가셔도 되고요. 가는 길은 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숫자 범주와 천 단위 구분기호. 그래서 값 필드 설정에 와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와 천 단위 구분기호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2번.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동호회 회원 현황표의 그림과 같이 지역별로 나이의 최대와 기부금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정렬은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 차순을 하세요. 자, 클릭했고요. 여기도 범위 잡든지 클릭하시면 되고요. 정렬로 갑니다. 데이터에 저는 이거 별로 추천 안 하고요. 정렬로 가겠습니다. 정렬에 오셔서 첫 번째 정렬은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 차순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하고 확인. 그랬더니 우리 지역이 충북, 서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분합에 오셔서 첫 번째 부분합은 지역별로 자, 그룹할 항목이 첫 번째가 정렬 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지역별로 나이에 기부금 체크 푸시고요. 나이의 최대와 그리고 확인을 하시는데 2개 이상을 좀 해야 돼요. 2가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요 체크를 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 대치 푸시고 확인.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에 오셔서 기부금의 합계. 자, 체크 푸시고요. 기부금. 맞죠? 기부금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하고 체크는 처음부터 풀었기 때문에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처음에 안 하시면은 두 번째는 꼭 하셔야 되고요. 지역은 맨 처음에 하셨기 때문에 손을 안 대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충북 요약, 충북 제대. 먼저 한 개 아래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졌을까요? 자, 그리고 정렬은 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와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됐을까요? 그리고 앞에 내용 보시고 너무 붙어 있다 싶으면 출력 형태도 틀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A와 B 사이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 하시면 크기 사이즈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석 작업 2도 끝났고요. 이제 매크로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자, D15에서 F15 영역의 항목별 합계를 구하라고 하네요. 근데 매크로는 제일 먼저 우선적인 거는 커서를 바깥에 두고 그래서 커서를 바깥에 두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가시고요. 자,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합계. 그리고 나서 우리 합을 구하러 갈게요. 는 sum 사용 금액의 합. 맞죠? 자, 그리고 엔터. 그리고 얘를 채우기. 자, 이렇게 블록이 설정되어 있으면 블록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를 하세요. 나중에 본인이 확인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뭔가 연결을 했을 때 요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양식 컨트롤에 단축 얘를 H3에서 Alt키 누르고 갑니다. H3에서 I의 5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H3에서 I의 5까지 하고 우리 손을 놓으시면 바로 연결이 들어올 거고요. 합계랑 연결하겠습니다 하고 확인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시지 말고요. 그냥 바로 이름을 합계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덮어쓰기가 될 거고요. 자, 요 마무리가 끝났으면 바깥에 클릭. 그리고 얘를 굳이 지우고 우리가 원래는 지우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얘를 매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는데 자, 지우지 않고서도 얘를 클릭을 하면 블록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 계산했구나 라고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시험장에서는 얘를 이 부분을 내가 지우고 선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선택하시면 블록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계산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바깥에 선택하시고요.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와서 두 번째는 서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 A3에서 F의 3까지 영역에다가 글꼴 색깔은 빨갛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채우기 색은
파랗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중지를 해주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또는 상태 표시줄에도 보다시피 중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지. 그리고 나서 얘는 삽입의 도형에 오셔서 빗면에 가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 도형에 빗면에 오셔서 H7에서 I의 9까지입니다. Alt키 누르고 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도형은 바로 어디하고 연결할게 라고 안 나와요. 컨트롤 단추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으로 오시고요. 서식을 클릭하시고 확인하시고 바로 여기도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클릭하시면 자 얘를 클릭했더니 밑에 블록이 잡히고요. 서식을 클릭했더니 위에 블록이 잡혀요. 그래서 매크로가 다행히 잘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선택을 했는데 디버그가 나온다. 아니면 뭔가 또 더 생겼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없애고 다시 만드셔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차트. 자 차트는 우리 문제 보시면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이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을 하면 0점 처리됩니다. 수출 총액 계열의 차트. 자 봅시다. 수출 총액 요 색깔이 주황색이네요. 그쵸? 자, 여기 있는 데이터는 표식이 있는 끝건선으로 변경을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네요. 자, 요 부분을 수정할 거예요. 수출 단가는 없어요. 안 보인다. 너무 커가지고, 작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걸 하시든 요 데이터 막대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하시면 바로 이렇게 혼합이라고 바로 나오고요. 만약에 차트 영역에다가 클릭을 하고 우리 차트 종류 변경하시면 본인이 찾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보다는 데이터 막대를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라고 하고 싶고요. 자, 이 중에서 수출 총액을 표식이 있는 끝건선이다. 그쵸? 끝건선 중에서 네 번째 해당하는 게 표식이 있는 끝건선이고요. 그리고 보조축을 나타내래요. 자, 이게 보조축입니다. 그리고 확인. 차트 제목은 위로 선택을 하고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라네요. 자, 지금부터는 전부 다 저는 우리 차트 요소로 갈 거고요. 선택하시면 차트 제목이 나오죠. 차트 제목은 가보시면은 위로 할까요? 가운데 할까요?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선택하시면 기본은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데이터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우리 만약에 본인이 잘못해서 범위 잡다가 얘를 잘못해서 요 차트 제목을 움직여 버리면 밑에 게 수정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크기가 조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얘도 안에 클릭하시고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A 누르면 블록이 설정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는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자, 가전제품 혹시라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점수를 못 먹으면 슬프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가전제품 수출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컨트롤 A 눌러주시면 범위가 잡힐 거고요. 자, 글꼴은 공서네요. 얘도 공서체네. 그쵸? 공서체로 하랍니다. 공서체. 입력하시는 게 더 빠르실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그냥 입력하시는 게 훨씬 빠르실 거예요. 공서하시면 공서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공서체로 하고 크기는 16을 하고 그리고 굵은 기울임, 굵게 하고 기울임 했어요. 2번도. 3번은 세로축의 기본 단위입니다. 세로축. 자, 여기죠. 기본축.
그 다음에 보조축. 자, 기본 단위를 40으로 하래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시고 숫자에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축 서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축 서식에서 기본 값을 기본이에요. 보조축에 이거 적으시면 안 되고요. 기본 축의 기본 단위, 보조축의 기본 단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얘를 40으로 하라네요. 저는 다 적기 싫어서 앞에 2만 바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0, 40, 80 나왔죠? 보조축은 100으로 하라네요. 자, 얘도 클릭하시면 바로 오른쪽이 바뀔 거예요. 요 기본축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 10억이네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입력합니다.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모양이 만들어졌을까요? 10억 단위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출 총액 계열의 3D TV 요소에만 자, 수출 총액 계열의 3D 자, 이거다 그쵸? 클릭하시고 요 하나만 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클릭하시고 그리고 차트 요소에 오셔서 위쪽으로 하라네요.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하랍니다. 위쪽. 그 다음에 범례는 오른쪽에다가 하고 범례 있나요? 찾아갈 필요 없이 범례는 오른쪽으로 하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너비 3포인트의 둥근 모서리로 하라네요. 자, 둥근 모서리는 우리 위에 서식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얘는 데이터에 오셔야 되고요. 차트 영역 서식의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에 오셔서 테두리에 오시고요. 자, 그 테두리에 우리 보다시피 너비가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그쵸? 3이죠. 그래서 얘를 그냥 3으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둥근 모서리에 체크하시면 자, 체크 안 했을 때는 보다시피 끝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근데 얘를 둥근 모서리를 하시면 모양이 둥그러집니다. 자,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풀이를 끝난 것 같아요. 자, 해보니까 해볼만은 한가요? 요 작업으로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